아 이거 뭔가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어디 막 봉고차 같은 데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피스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연차를 최대한 잘 아껴서 여기저기 쑤셔 넣으면 9일 정도 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부랴부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 심상치 않은 게스트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여행 크리에이터 임승배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세계여행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테디 여행기의 테디라고 합니다. 아, 테디. 제가 성급하게 실명을 공개하는 바람에. 실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테디는 그 테디베어 할 때 그 테디. 공교롭게, 네, 맞습니다. 영어 이름이 그냥 테디이신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네, 매번 듣습니다. 아, 네. 피식 웃으시면서 테디 하면은 이러면서 네. 오늘 이 테디 여행기의 테디님과 함께 여행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전에 음료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짠 하나요? 짠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요즘에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직업란에다가 뭐라고 적으세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그 영상 관련된 거라고 적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적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입국하거나 이럴 때 혹시라도 괜히 시비 걸릴 수 예.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5년, 6년 요 정도. 그러면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그냥 여행만 다니나요? 출장? 네, 그쵸. 여행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여행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또 일이기도 한. 해류를 하신다는 거죠? 각을 잡고 내가 어딜 여행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기획을 해서 영상을 찍고 약간 이런 케이스인가요?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기획도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주로 가서. 그러면 원래 해외를 좀 잘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안경사였거든요. 반대로 진짜 가게 안에서 이렇게 좀 갇혀있는. 그리고 골방에서 이렇게 렌즈 깎고 제가 근무할 시절에는 10to10이라고 12시간씩, 그리고 한 달에 주말을 포함해서 6번 마셨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끌어올랐던. 보통 이렇게 유튜브 할 때 크리에이터들이 채널 이름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이상한 여러 가지 막 중의적인 뜻 막 박아놓고 막 이러는데 테디 여행기는 너무 수수한 느낌이라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할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이름 짓다가 이거 세월 다 가겠다. 일단은 시작하자. 그래서 마음 먹은 날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하고 다음에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릴 때 썼던 예명에 전 이제 세계여행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여행기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혹시나 잘 돼도 나중에 바꿔도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엄청 막 치밀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오히려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시작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대체할 만한 이름을 지금도 고민 중이긴 한데. 맞아요. 왜냐면 안 익어요. 테디라는 말이 저도 너무 어색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행 유튜버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잘 터져서 유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여행을 다니는 것을 기록하는 그 정도 의미에 그치시는 유튜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제일 지금까지 잘 된 게 어떤 거예요? 영상 중에 그냥 조회수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찍었던 영상이 한 350만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350만? 네, 어떤 그게 제일 내용이었죠? 잘했고. 그냥 시골 마을에서 길을 가다가 BTS 팬을 만나서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고 같이 한국 영화를 봤던. BTS 팬이 한국인을 알아보고 네. 어떻게 알아봤죠? 그 외국인이 거의 없는 어떤 시골 마을이었는데 슈퍼에 들어갔는데 어떤 소녀 둘이 오더니 딱 이랬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러시아권 분들이 Are you Korean? 너 끝나고 나와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정말 순수한 BTS 팬인데 한국인이 너무 좋다. 내일 어떤 행사가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떤 모임이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어떤 한국 남자분이 그 돼지 두루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뭐 영화 보고 했던. 제가 딱히 굉장히 안 좋은 인간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에피소드에서도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어디 막 봉고차 같은 데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근데 유튜버들은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현지에서의 환대, 그리고 내가 그 환대에 대해서 또 잘 응대하는 것이 컨텐츠로 채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 가실 때 이거 뭔가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위협이 한 번도 없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거는 뭐 이제 호감으로 그런 일은 하는 없었고, 거다. 아무래도 장기 여행이다 보니까 항상 탄력적으로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 시골 마을에서 계획했던 거보다는 현지인을 만나서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운 좋게 만나서 결국에는 훨씬 더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350만짜리 그런 류의 비슷한 현지에서의 어떤 돌발 상황,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어떤 컨텐츠들이 보통 반응이 좋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계획하고 기획한 대로 어차피 해봐야 가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행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게 막 영상미 있게 여행지를 담거나 이런 건 좀 1인이 하기엔 한계가 어렵잖아요. 있어서 네. 사실은 짜잘한 에피소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 외국에 가서 찍은 영상들도 많고 약간 그러신데, 가장 최근에 좀 다녀왔던 나라는 어디? 사실 엊그저께 두바이에서 돌아왔거든요. 두바이는 무슨 일로? 두바이는 이제 또 감사하게도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가게 됐고, 간 김에 이제 오만까지 들렀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덥겠죠. 올해 여름 한국 더웠는데 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거기도 더워서. 습한가요? 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닷가라서 너무 습하고 한국 플러스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정말 숨이 막히든 이러다 정말 내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로 낮에는 정말 더웠어요. 밤에가 36도 막 이랬으니까 밤에가 36도. 밤이 한국의 낮 기온 정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새로운 데 가면 또 하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두바이라는 나라를 이제 알게 됐고, 중동에 진짜 그 50도나 되는 날씨를 가본 사람이 됐으니까 중동 여름이 이렇게 덥구나 이제 체험하고 왔으니까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77개국을 다녀오셨다고. 그게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약간 방구 좀 낄 수 있는 그런 나라 수 아닙니까? 77개국? 사실 이것만 하고 이렇게 많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많다고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사실은 77개국이. 100개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7개면은 여권이 넘어가지 않나요? 한번 갈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갈았고, 지금 것도 4층 추가한 건데도 한 절반 이상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왔다 갔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주 실리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환전이겠어요? 그쵸. 저는 가끔 일본 갈 때마다 환전을 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명동에 가면 엔화 바꿔주는 데가 있거든요. 항상 거기서 이제 바꿨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항에서도 바꾸고, 뭐 급하면 신용카드로 쓰고,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 돈을 항상 바꿔 가시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여행한 이후로는 트래블 카드라고 하나요? 해외에 특화된 카드들이 많아서 보통은 인출하는 편이에요. 이게 또 특수한 상황인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달러나 유로를 가지고 가서 환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나라의 물가나 이런 거를 아주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필연적으로 잔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또 남의 나라 돈인데 버릴 수는 없어서 뜻하지 않게 뭐 국경을 넘는다든지, 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또 돈을 언제 어디서 누가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걸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있는데, 뭐예요? 잔돈을 여행하면서 그동안 모아진 것들을 쌈지에 싸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다 엄청 많아요. 잔돈이에요?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열어봐도 돼요? 네네. 사실 이게 77개국 거 다가 아니고 거의 아프리카 것만 있는데도 이 정도. 그러네.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축축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죠. 그 숨결이 느껴지는. 야, 근데 신기하다. 이 동전이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나라 동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나라 가면 기념품 같은 거를 사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배낭여행이라 가방에 자리가 또 없어요. 그 진짜 여행을 프로처럼 하시는 분들은 기념품 안 사시더라고. 나는 세계 시민. 기념을 할 필요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도 좀 안 사는 편. 그런 약간 작은 그런 걸 또 모으는 거에 취미가 없어서. 이것도 사실 제가 수집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모인 자연스럽게. 네, 출국했는데 주머니에 남아있는. 아프리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무섭지만 사실은 막 파리, 모기, 그러니까 그건 예방 접종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제가 너무 도시 깍쟁이 같은 얘기 하고 있나? 아니.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아프리카는 가기 전에 좀
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많이 알아봤는데도 가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5개월을 일부러 작정하고 갔어요. 또 갈 것 같진 않아서 한번 간 김에 다 둘러보자 해서 쭉 다 둘러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행을 많이 안 가본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고 많이 간다는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엘살바도르 갔다 왔냐 이걸 물어보는데 저는 원래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법정 통화를 달러화를 쓰다가 비트코인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긴 했어요. 거기 체류한 시간이 길진 않은데 이동 중에 들러서 뭐 잠깐 서서 밥 먹고 정도 했던. 비트코인을 그럼 거기서 현지에서 환전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럴 그럴 기회까지는 없었어요. 기회까지는 네. 없었고 가령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좀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제 같은 것도 비교적 뭐 QR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좀 편하기는 한데 만약에 좀 그런 거를 써보신다면 편할 것 같으세요? 일단 잔돈이 안 남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전자화폐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환율을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딜 네. 가도 똑같이 이거를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인터넷 안 되는 데는 없거든요. 아프리카 아무리 오지를 가도 케냐 그 마사이족 거기서도 하룻밤 잡았는데 2시까지 인터넷 하다 자더라고요. 그 마사이 전사 그분들도. 아, 진짜로? 네, 인터넷 다 터져요. 그래서 그걸로 날 세우시더라고요. 틱톡 보시면서. 어... 아침 되면 창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 룽구라는 그 빠따 아니 이 몽둥이가 있어요. 몽둥이. 그거랑 폰 들고 사냥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아, 폰은 왜 들고 나가요? 몰라요, 이렇게 또 연락이 오나 봐요. 아, 어디로 와라. 아, 그쵸, 맞아. 어.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잘 터지는 거예요. 막 어. 여기는 표범이 나와 하는데 하면서 또 막 톡하고 있고. 그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가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엠페사라고 또 케냐나 그쪽에서 쓰는 또 전자결제가 있어요. 다 현금 안 쓰시거든요. 아프리카도 오히려 아침에. 똑같네요, 그럼. 네, 한국이랑. 맞아요. 핸드폰 맞아요, 터지고. 인터넷 안 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 인터넷이 와이파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터지더라고요. 77개국 네. 다녀왔던 나라들 이름을 좀 한번 이거 뭐 준비된 개인기인가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77개국 다 할 줄 모르겠는데 태국, 미국, 캐나다,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카자흐스탄, 조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이집트, 스페인,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영국,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헝가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바티칸시티,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케냐,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오만,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 정도. 이게 뭔가 나 인접국을 이렇게 가다가도 한번 점프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제 나름대로는 순서대로 아, 네, 말씀드려요. 다녀온 순서대로. 맞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나나요? 근데 이게 저는 또 기억이 나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안경사로 사시다가 여행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 입장에서 또 여행 크리에이터 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제가 아직 조언할 정도가 되진 않지만 사실 요즘에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서는 유튜브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기록을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돈이나 좀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하면은 쉽게 지칠 수가 있어서 확실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1만 명이면 많은 편이죠. 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더 좀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거나 이런 것이 지금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뭐 구독자도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자에 온갖 정신이 다 가 계시군요. 예, 예.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네. 일단 목표는 구독자를 늘리는 것. 아무래도 그렇죠. 네. 보여지는 거는 구독자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 관련해서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 여행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 대한 투자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꿀팁. 아, 꿀팁.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들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제가 꽤 많이 갔다 와봤는데 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검색만 하다 보면 조금 무섭고 막 거기 가도 될까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막상 가보면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별거 없다. 별거 네, 없다. 요즘에는 사실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이렇게 위험할 일도 많이 없고 막상 가보면은 더 좋은 일이 많을 테니까 여행 주저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행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셔서 네. 한국에서 생각했던 거랑
저랑 물가가 좀 달라서 당황하셨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몇 번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몇몇 나라들이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환율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회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 맞닥뜨렸던 게 이제 이란이었는데 국경에서 구글로 검색을 하고 1달러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네. 했는데 환전상들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글보다 조금 더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나 하고 그걸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 5배는 손해보고 환전을 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환율을 억지로 맞춰놓고 예를 들면 1달러에 우리는 1,000원이야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5,000원 바꿀 수 있었던 거죠. 또 에티오피아가 또 그렇게 블랙마켓 에티오피아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오늘의 시장 환율을 알려줘요. 그래서 무슨 재미난 일이 있냐면 에티오피아에서도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환율이 있어요. 그럼 에티오피아 항공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왕복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현지에서 제가 환전을 해서 사무실에 가서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면 33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사실. 그러면 한번 그런 거 경험하면 한국에서 검색했는데 환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잘 못 믿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까지 또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화폐 그 인플레이션이 참 무서운 게 그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조그만 뭐 치즈 하나 사는데도 몇 억을 들고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화폐 단위로. 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뭘 하시냐면 그 자국 화폐를 가지고 종이 접어가지고 가방을 만들고요.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우리나라 치면은 5만 원권 한 100개를 가지고 뭐를 해서 그거를 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짐바브웨 같은 경우도 막 2조짜리 달러가 있나 그럴 거야. 그 화폐가. 2조 달러. 사실 그래서 화폐 이런 것들도 은근히 스트레스긴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남미 같은 국가들에서는 좀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나라를 가보면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엄청 환율 불안정하고 하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제가 어디서나 결제할 수가 있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네네, 잔돈 안 남을 거고. 네, 그리고 가기 전에 그 환율을 알아봐야 되는 수고가 없어지고 또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생기는 리스크도 필요가 없고 돈 안 만져도 되고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결국에 점점 전자결제니 뭐 인터넷 결제니 이런 쪽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근데 다만 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금융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좀 있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남미 같은 경우는 달러 수요의 한 30% 정도를 이미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치셨던 가게 중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되는 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제 한번 또 저희가 테디 여행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시는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아, 네.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크리에이터 테디님과 함께 여행에 관련한 재밌는 얘기들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지 솔직히 정말 다 재밌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업비트 게스트 하우스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비트코인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랬는데 약간 비트코인의 좋은 점, 순기능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용도로도 할 수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시즌 1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많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디지털 시장의 이모저모를 재밌게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더 정기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얘기를 준비해서 치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실 거죠? 나중에 다시 만나요. 대하.